네, 어제부터 계속 새누리당과 보수신당 사이에 있었던 일. 자, 나경원, 이해훈, 조윤선 세 여성 정치인과 관련된 얘기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나경원 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 이 서울대 82학번, 84학번, 이제 50대 초반이 된 이 세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대 이해훈, 이해훈 대 나경원 두 사람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보는 오른쪽, 경제는 왼쪽이라는 것이 개혁보수신당의 가치인 것처럼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확실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원내대표권이에요.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참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2순위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늘 많이 울어요. 저녁에 저한테 사과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자, 이제 이해훈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때문에 이렇게 당에 남아있는 거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런 거 얘기하다가 어쩌면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통화를 직접 해보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공개적으로 해라. 왜 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공개적인 사과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해훈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논쟁하고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원래는 개혁 보수 정당에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갔잖아요. 그것도 2시간 전에.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이해훈 의원이 줄기차게 지금 나경원 의원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인신공격에 가깝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나경원 의원은 화가 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원래는 새 정당의 네. 정강 정책을 기초를 나경원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하고 다른 4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된 건데 이 지금 이렇게 크게 네. 어떤 논쟁을 벌여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 걸 가지고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떤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지금 좀 이따 가겠다고 한 건데 동참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이해훈 의원이 이제 경제학과도 같이 대학 선후배고 미국 경제학 박사라는 정도 공통점이고 KDI에서 연구자를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회창 전 대선 후보와 인연을 맺으면서 정치를 입문한 것도 똑같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기가 정체성 때문에 공천 못 받았다서 그런지 거기에 뭐가 맺힌 것 아니냐 라면서 정책을 너무 왼쪽으로 끌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예전부터 이제 대표 발의한 사회적 기본법이라든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유승민표 정당으로 너무 가버리면 저희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가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왔지만 나경원, 조윤선, 이해훈의 어떤 삼각관계를 한번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새 여인이라는 표현을 요즘 언론들이 많이 씁니다. 새 여인은 학력이 화려하고 경력도 화려하고 집안도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죠. 이거는 질투 씨앗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어째 세 사람의 관계 보면 제가 아주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하면 지금 조윤선, 이해훈 두 여성 정치인은 지금 지역구가 같습니다. 요번에 20대 총선 때, 그렇죠. 20대 총선 때 갑으로 경선을 붙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해서 이해훈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이 됐는데 지역구에서 같이 경쟁을 했다는 건요. 이건 형제 간의 싸움, 자매 간의 싸움보다 훨씬 치열한 겁니다. 거기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이해훈은 이제 좀 미묘한 얘기인데 당내에서 죄송합니다. 나경원과 조윤선 의원은
이제 외모를 가지고 이제 많이 당내에서도 회자가 됐습니다. 누가 더 미인이냐 뭐 이런 네. 얘기를 갖고 뭐 대변인 할 때는 누가 더 얼굴마담으로 적합하냐 이런 얘기들로 서로 미묘하게 어떤 경쟁적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해운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네. 지금 보수 신당 쪽의 간판 스타입니다. 두 여성 간판 스타이기 네.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네. 새로운 개혁보수 신당의 얼굴마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새 여인,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어쨌건 이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글쎄, 일단 우리가 정책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손쉬운 설명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그 이면에 많은 개인적 감정들이 관여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네. 안보는 정통 보수, 네. 그리고 경제, 사회, 노동, 복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혁적으로 간다 하는 데 대해서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도 보수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의 가치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이 유승민 의원하고 다른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거는 같지는 않고 결국은 약간의 뭐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이번에 대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등해서 네. 약간의 여러 가지 좀 갈등들 이런 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바로 따라오지 않는 것으로 2시간 전에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네. 좀 서로의 감정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 대목인데요. 이제 외연 확장은 김무성, 그리고 정강 정책은 유승민 이렇게 맞는다. 우리 둘이 단판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패권 아니냐? 이런 거 싫다고 친박 주도의 당에서 나왔는데 왜 두 사람이 다 하겠다고 나서느냐? 여기에 동의 못 하겠다는 게 나경원 의원 그렇죠. 얘기인데. 예, 저도 그게 그런 면모가 본질적인 있습니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 얘기는 보수의 신당은 김무성, 유승민 투톱 체제다. 네. 라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이제는 삼선 의원인데다가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자주 거론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쓰리톱으로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일단 정우택과 같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거기서 떨어져 버린 데다가 또 이번에까지 밀리면서 네. 상당히 어떤 자존심도 상하고 자괴감도 들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탈당의 어떤 보류로 네. 나타났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그렇지. 하여간 어쨌건 어제 오늘 사이에 한 사흘 전부터겠죠. 이해훈 의원이 어제는 이제 조윤선 의원이 최수실 씨와 아주 가깝다고 얘기했고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를 했다고 해서 우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딱 생긴 거거든요. 어쨌건 아주 양쪽을 향해서 두 개의 전선에서 열심히 싸웠던 장면이 며칠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뭐 이렇게 말꼬리를 붙잡고 싶은 건 아닌데 정말 진짜 기회를 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일하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그야말로 추락, 이걸 네. 보는 여성 리더십의 추락 아니냐라는 그 일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려와 네.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성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한다,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반기문 총장을 둘러싸고 안상수, 뭐 홍준표 이런 정치인들을 비교할 때 뭐 남자들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역대의 그 게이트가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역대 계속 있었지만 이걸 네. 그 남성 임명부하고 남성 노무현의 실패였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근데 네. 이걸 뭐 여성 박근혜라고 해가지고 마치 여성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여성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이 뭐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또 집회에서도 무슨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정말 점잖은 수준이고 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차별적 발언들, 성희롱 발언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보도 역시 굉장히 네. 저는 여성 입장에서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는 상관없이 네. 굉장히 사생활을 뒤지고 성형 의혹부터 저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또 더 거기에 대해서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이런 지금 나경원 조윤선 이해훈 의원을 보는 이런 시각도 아까 우리 네. 최 선생님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그런 여성 의원들을 싸잡아가지고 여성들의 질투다, 뭐 여성들이 뭐 학력이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다 이게 굉장히 성차별적인 저는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광장의 촛불의 정신이라는 거는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사실 뭐 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허위 보도도 많고 또 네. 극단적인 주장들도 많은데 특히 여성 그 성적인 이런 비하라든지 네.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항상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는 그런 네.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허문명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리더십이 좀 처참하게 망가지면서 네. 본의 아니게 여성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남과 여성 성에 대한 문제 이제 장벽도 많이 깨지고 유리창장도 깨져갑니다만 이제 내가 기르는 아들과 딸을 놓고 보면 내 딸이 내 아들보다 더 차별받거나 성적인 표현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건 다들 동의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시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아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0번째 소식 야당 정치 얘기 보겠습니다. 손해보고 오겠습니다.